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도 LG 시스템 마스터와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길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9명의 마스터가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프로그램은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 창으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는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채팅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LG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하는데요. 마스터님 옆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담담하신 이 표정이, 더 담백하세요. 네. 자, 이렇게 2부에서는 더욱더 집중 있게 또 LG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도와주실 또 김정찬 해설위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지금 2부에서는, 이전에 미션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자, 1시간 동안 우리가 또 마스터님과 함께 수행해야 할 미션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LG 시스템 마스터에게는 어떤 미션이 또 주어졌을까요? 먼저 미션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해주세요. 네, 뭔가요? 자, LG 시스템 마스터 해외 선물 교육과 실시간 리딩이라고 미션을 주셨네요. 자, 이전에도 해외 선물하시는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기초 교육부터 차근차근히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1시간 동안 미션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교육을 잘 해주시는 분이고, 거기에 또 실시간으로 상품 분석도 함께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시작점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좀 보시는 분들의 그 단계라고나 할까요? 좀 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해외 선물을 이미 거래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그죠? 이미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뭐 차트를 보고 어떻게 거래할지, 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할지 다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들어오시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이미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그 장벽을 무너뜨리자, 오늘 깨뜨리자 그 장벽을,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포커스, 그러네요. 이런 분석이 정말 많지만 또 밑바닥 베이스 기본이 또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신다고 하는데 뭐 바로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 말하십시오. 잡혔습니다. 차트 뜨고 있네. 네, 차트 PC 뜨고 함께 있네요. 해보도록 하죠. 네,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또 이거 그 화면. 저희 이 원래 화면이 약간 그거네요. 좀 어디 풀파티장 같은 느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 그 두바이 풀파티장이에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예요. 요즘 트렌드. 5일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돈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핵심 그 메인 배경이 언제나 두바이예요. 메카를 좀 이렇게 띄워드렸군요. 그렇죠? 네네. 분위기가 한껏 더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서울경제 신세계 프로젝트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방송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신세계 프로젝트 자체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 자체, 이거랑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주식하시던 분들 혹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입자분들께서 잘 거래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 능력을 키워드리는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일단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고 차차차차 수위를 올려가면서 교육을 드릴 겁니다. 네. 그냥 수요입니다. 차차차차.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네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해외 선물 기본 분석, 그리고 뭐 프로트레이드, 그리고 저희 RMS 시스템, 트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네. 오늘 안에 제가 이걸 다 강의를 드리진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스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네. 오늘은 좀 기초 스텝 부분만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일단 해외 선물 자체는 이제 금융 선물, 크게는 금융 선물 그리고 상품 선물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장점이 뭐가 있느냐? 주식 거래하시던 분들께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수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딱 크게 금융 선물, 상품 선물,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분류.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종목 내에서만 거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재무제표가 분식이면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그리고 네. 이게 이런 걸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전문용어를 하는데 이 비체계적 위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체계적 위험 내에서 컨트롤되는 이 해외 선물. 그런데 또 국내에도 선물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국내 선물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규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가 좀 규제가 좀 많이 좀 풀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나.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단일 시장이잖아요. 지수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다양성을 좀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의 그 너무 많은 다양성 그리고 국내 선물에 아주 하나밖에 없는 이거를 좀 중첩 이렇게 뭐 좋은 점, 장점만 좀 끌어모아가지고 나온 게 해외 선물이지 않나.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국내 선물 비교를 좀 잘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한국이라는 딱 단일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사실 글로벌 자체가 시장마다 다 다른 패턴으로 흐르게 되고 어떤 특정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매수 매도 추세의 방향이 전부 다 다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상품을 매칭시켜서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일단 있기 때문에 해외, 그죠? 글로벌 해외 선물이 유리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자, 일단 핵심적으로 주식 대비 좋은 부분을 정리를 드렸어요. 딱 세 가지. 양방향 거래, 그리고 표준화 상품, 24시간 거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표준화된 상품이죠. 몇 개 안 되는 표준화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 저는 시스템 트레이드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포커스하는 부분이 양방향 거래입니다. 그렇죠. 양방향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수 포지션만 개인들은 특히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로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뽑는데 시스템 트레이드의 모든 포커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작 이 추세가 제대로 나왔을 때 얼마나 잘 수익 구간을 끌어가고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는 걸 잘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시스템들이. 근데 양방향 거래가 가능해지면은 매수, 매도 둘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단 어떤 장에서건 시장이 폭락을 하건 폭등을 하건 전부 다 장만 잘 맞춘다면 유리합니다. 시스템 거래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시장 포커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그리고 어떤 확률적인 부분 이 두 가지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 CME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23시간입니다. 딱 1시간 휴장을 가져가고 23시간 동안 거래가 이어가는데 대신에 글로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들이 다 여러 국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별로 휴장하는 시간이 달라서 상시 거래 가능한 종목이 열려 있죠.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시스템 거래상 24시간 거래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6시간 혹은 6시 반 거래를 하는 단일 시장의 주식 종목 비해서
상대적으로 포인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기 거래를 하셔도 고수익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부분이 해외 선물의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여기 제가 도표를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글로벌이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 운영되는 네. 시장이 돌아가면서 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는 타임 없이 쭉 거래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 이것 때문에 시스템 트레이드도 최대한 레버리지 그죠?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사실 종목 검색입니다. 종목 검색인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선물을 시작할 때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사실 종목 부분이었어요. 사실 주식 부분은 네. 그냥 주식 종목을 검색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해외 선물은 딱 이 종목을 키고 보면은 월물들부터 숫자가 다양하게 있죠. 네. 왠지 전문가들만 거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부여합니다. 네. 영문자 표기도 좀 되어 있고. 그죠. 네, 네. 종목 코드도 표기되어 있고 무슨 뭐 거래소 그리고 영문명, 종목명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들, 메인 되는 종목들 한 10개 정도 이내에서만 거래를 하시면 되고, 여기 월물들이 여러 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월물이 네. 좀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월물인지 나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그죠, 좀 그죠. 겁을 드시는 네.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월물을 거래해야 네. 가장 수익을 잘 낼까, 전문가들은 어떤 월물을 거래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월물이 어디냐, 바로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월물들. 맞아요. 그죠? 핵심 월물, 지금 가장 가까운 월물. 이 월물들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일반인들이 거래하시기에도 기관들이 거래하기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인 거고요. 그래서 해외선물 같은 게 약간 친절한 것 같아요. 해외선물 같은 거래 많은 종목들이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HTS가 다 월물들이, 알아서. 그렇게 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친절한 해외선물. 맞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거래 월물, 메인 월물 위주로만 거래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주식보다 훨씬 쉽다는 점. 바로 이렇게 종목, 메인 월물, 그리고 특정 종목, 메인 종목이라고 하죠. CME 메인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 뭐 네. 오일, 골드, 아까 리딩을 드렸던 유로, 뭐 엔화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점.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아서인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저희 왜냐하면 살면서 글로벌 뉴스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네. 왜냐면 9시 뉴스 매일 나오니까요. 근데 오히려 종목 뉴스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 종목이라기보다 HTS 네. 다루는 그 방법이 조금 그렇죠. 어색하셔서. SSR은 어색한가 보다는 네네네. 좀 글로벌 이슈에 좀 우리가 아. 좀 많이 친화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 차라리 해외 선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익숙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네, 전도자 같네요. 좋다. 네. 김현석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네, 부분을 제가 뭔지 캐칭하고 네.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 네, 네. 해외 선물은 딱 경제지표 발표 시간 그리고 특정 이슈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정 범위 안에서만 이슈들이 정해져 있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시 혹은 시황들이 갑자기 장중에 폭발하거나 혹은 그렇죠. 저녁장에 특정 이슈가 나왔는데도 개인들은 며칠 후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적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있어서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종목이 해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 종목들은 진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려면 평생 살아도 모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 해외선물은 이 지표 발표 위주, 그 다음 특정 이슈 위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약간 정보 불균형 때문에 좀, 내가 매매해서 좀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적은 시장이지 않나. 그런 부분, 좋은 부분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 회사 에이지 시스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럴 수 아무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해외선물에 지금 출전했으니까 알 수도 있겠어요. 그 내부 정보는 그래도 모르실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권, 일본 투자권 모르시죠? 방금 전시가 나왔던. 모르죠. 방금 저희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모르시는데 반대로 해외 선물은
모든 블룸버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기관들이 저희 기업에 대해서 그죠? 저희를 한 종목이라고 볼게요.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제가 어디서 일거일추적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미팅을 어디서 했는지 등등까지 전부 다 공개해서 속보로 올려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보죠. 지금 뭐 속보로 보자면 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하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뉴스들이 바로바로 뜹니다. 속보로. 네, 그럼 일단 이 정도로 해외 선물의 장점 부분을 좀 요약을 해 보고요. 네. 일단 해외 선물 주요 용어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틱 이 부분이 틱 뭐 F&D, LTD 이런 부분들이 딱 진입하실 때 HTS에 뜨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전문가들의 용어 같고 이 시장은 왠지 잘못 진입했다가는 하루 만에 손실이 날 것 같고라는 느낌이 드는데 별거 아니에요. 틱이라는 단어는 주식하실 때 많이 보는 호가창, 호가창에서 보시는 그 한 호가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한 칸이죠. 한 칸이죠. 한 칸. 여기 쓰여 있습니다. 호가창 한 한 번 칸. 움직일 때. 한 칸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거를 틱이라고 하고, 뭐 몇 틱 먹었다, 20틱 먹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호가로 20호가를 먹은 거죠. 20틱을 먹었다, 20호가를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틱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틱 밸류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틱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몇 틱을 먹었다, 20틱을 먹었다. 그러면 20틱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호가당 금액이 수익이 얼마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같은 경우는 틱밸류가 10불입니다. 간단히 오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까 제 방송에서 공격 매수를 했던 부분이 48.40이었습니다. 48.40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 80까지만 먹었다고 볼게요. 제가 좀 메모장에다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적게 수익 냈다. 적게 수익 48.40에서 매수해서 지금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48.40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가격대까지 만약에 수익을 냈다라고 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가격대를 좀 계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48.80까지 먹었다를 48.80까지 수익을 좀 낸 부분으로 수익을 냈다. 이 부분을 한번 차액을 구하면은 이제 0.40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를 볼 때 한 호가 단위가 보시면은 오일은 0.01입니다. 그럼 한 칸 한 칸이 0.01이죠. 그죠. 한 칸 한 칸이 0.01입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는 저희가 40호가 단위를 올려서 수익을 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틱입니다. 틱. 한 틱 한 틱. 0.01 총 40틱. 그리고 틱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틱 밸류라는 거는 이제 틱 가치가 되겠죠? 그죠. 틱 가치. 한 호가를 먹었을 때 수익을 얼마로 볼 수가 있느냐. 한 호가당 수익. 이게 틱 밸류입니다. 여기서 오일은 10불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요. 10달러예요. 해외 선물이다 보니까 달러입니다. 달러.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10불이죠. 그럼 저희가 먹은 수익은 낸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예를 든 겁니다. 400달러죠. 그죠. 40 곱하기 10 해서 400달러면 4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달러니까 이제 하나로 환산하는 것만 나와 있네요. 원화로. 근데 40만 원화로 원이 넘는. 그죠. 지금 환율로 좀 바꿔서 방금 보자면요. 이 짧은 거에 그럼 40만 원 수익 난 거네요? 네, 그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까 처음 진입 시간이 10시였죠? 10시부터 포인트가 10시 25분까지 약 25분 정도 수익 구간이 걸렸고요. 네. 이런 수익 포인트를 어떻게 다시 퍼센트로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불이라는 수익이 냈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일의 경우에는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진입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 초기의 자본. 진입자금입니다. 저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마다 그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레버리지가 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금은 어디서 진입하시든지 동일한 자금으로 진입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지금 5일의 증거금은 2,750불입니다. 많이 거래하시다 보면 외우시게 돼요. 네. 2,750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100%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여기에 수익금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언뜻 보면은 지금 한 15%, 13% 정도 되겠죠. 한 번 거래. 한 번 거래로 지금 20분 동안 13%죠. 해외 선물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굳이 뭐 100틱, 200틱 며칠씩 버텨가면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말 안정적인 포인트만 깔끔하게 들어가셔도 충분히 지금 몇 프로죠? 13%면은 금리의 지금 10배죠. 10배면은 이제 충분히 한 번만 딱 거래하시고 수익을 내셔도 와이프분께 1년치의 칭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중요한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해외 선물의 이 장점 같은 경우가 일단 우리나라 국내 주식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 많고 그러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크로나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틱가치라든지 뭐 호가 같은 그런 경우 좀 다시 설명드리면은 주식을 좀 많이 하시니까 주식에 좀 비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좀 우량주, 뭐 작은 주, 품절주 따라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네, 호가가 어떤 호가는 뭐 10원씩 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거는 또 만 원씩 뭐 이렇게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같이 틱가치로 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 주식에 대해서 좀 상승률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깝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주식을 거래하시던 분들께서는 자꾸 수익률로 통해서 거래를 좀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자꾸 해외 선물은 몇 틱 먹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수익 거래를 포장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해를 못 하실 경우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틱 수익 뭐 그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걸 계산해서 수익률로 전환하는지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틱가치까지 알아봤고요. 네,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제 F&D LT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이제 해외 선물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해외 선물은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월물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월물이 보통 이제 5일 같은 경우는 20일 단위로 매달 월물이 다음 월물로 바뀌고요. 매달 월물이 다음 월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월물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F&D, LTD 둘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월물이 바뀌는 타임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월물이 바뀔 때 네네. 좀 이렇게 뭐 모두 청산을 하거나 다른 월물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 보유를 하면은 그대로 쭉 끌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청산하지 않는 한. 만기 존재하다는 게 네네. 그 다른 점이긴 만기에 하죠. 대한 그 좀 개념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해외 선물도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시면은 보통 몇 년까지도 보유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해외 선물에 있어서 장기 투자라는 건 보통 2개월 이내입니다. 길어봤자 2개월 이내 정도고요. 2개월도 엄청 긴 겁니다. 거의 뭐 다음 월물을 대기해서 걸어놔야 될 만큼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물려서 장기 투자거든요. 예, 손실나서. 그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지가 아닌 네, 어쩌다. 그런 대부분이죠.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 선물은 굉장히 타임을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까도 저희 수익 냈던 포인트가 20분, 25분 정도 만에 수익 포인트 13%가 상승할 만큼 그렇죠. 변동폭 자체가 큰 시장이죠. 대응법 자체가 주식은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놓고 오래 버티는 식으로 간다면은 해외 선물은 단기적으로 짧게 매 포인트가 금일 오더라도 그냥 센 매 포인트 하나만 짧게 먹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단기적 투자 중심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길게 끌고 가시더라도 전체 보유 자금 대비해서 비중을 줄여서 10% 이하로 줄여서 뭐 길어봤자 한 2주 정도 그 정도만 끌고 가시는 게 해외 선물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자분들이 자꾸 오버나잇을 하셨다거나 혹은 뭐 길게 끌고 가셔서 손절 구간이 길어지셨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해외 선물은 반드시 투자 기간을 달리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패턴도 다르셔야 되고 투자 기간도 다르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포커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상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주로 분봉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주로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일봉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시고 또 주봉 차트, 월봉 차트까지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거래하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눈앞에서만 퍼센트가 아까 보셨듯이 최소 20%, 뭐 길게는 50%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다 쪼개서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분봉 차트로 쪼개서 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해외 기관들은 5분봉 기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는 해외 기관에 맞춰서 5분봉 기준으로 좀 많이 보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거래할 때 보는 그런 기술적인 그 세팅 방법도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도 짚어드렸네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일단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드리면은 오버나잇을 웬만하면 초입자분들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버나잇은 특히 아까 저희가 패널 넷이서 이렇게 가치평가 분석을 하면서 업다운을 들었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가치 분석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추가적인 관점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내놓는 관점이지 일반 개인 트레이더 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 분들께서 기관의 관점들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린 거고요. 개인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차트 중심으로 혹은 기관의 포인트를 참고하시더라도 그래도 차트도 존중하는 단타 방식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식과의 핵심적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문 방법에서 보시면 시장가 주문, 뭐 지정가 주문, 역지정가 주문이라는 방식 이 세 가지가 크게 큰 틀로 있으시죠. 시장가 주문은 뭐 일반적으로 주식창에서 누르시는 시장가 주문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바로 주식하고 좀 공통점이기도 하죠. 이런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진입하고 바로 빠져나오고 급한 상황에서 진입하고 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하는 시장가 주문이죠. 그리고 이제 리밋 주문, 리밋 오더라고 써있는 지정가 주문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호가 라인이 있다면은 호가 라인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호가 라인 위에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주문을 넣는 게 일반적인 지정가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한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유리한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런데 지금 스탑 오더라는 좀 특별한 주문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도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쓰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두신 분들께서는 많이 쓰실 겁니다. 중점을 좀 더 많이 두신 좀 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많이 활용을 하시죠. 주로 이제 손절에서 많이 쓰이는 주문이 역지정가 주문, 스탑 주문이라고 하는 주문이죠. 이 주문은 지금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48.40에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48.40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꺾여서 내려와서 손절을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희는 원칙적으로 일단 제 매매는 15틱 손절을 항상 원칙을 하고 있어요. 15틱. 그죠. 어디서 들어가시던 15호가 아래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내셔야 된다. 단타적으로. 장기적으로 너무 손절 구간을 길게 끌고 가시는 거는 이미 잘못된 매매를 더 잘못된 구간으로 끌고 가시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48.40의 매수로 좀 보셨는데 손절을 잡자면은 48.25달러였겠네요. 네네. 반대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0.01이라는 단위가 한 호가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15틱 손절이면 15호가 아래인 48.2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8.40에서 진입하고 나서 48.25가 딱 떨어졌을 때 손매매로 손절하시는 게 쉽나요?
해보셨나요? 절대 이게 네. 해외 선물의 또 특징이 뭐냐면 되게 빠릅니다. 후가닥이 그럼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매매 손절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손매매로 이거를 빠르게 잡아서 손절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매매로 손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정말 완벽하게 손절을 딱 하시더라도 일단 호가가 내려가서 더 몇 틱 더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48.20이라던가 이 가격에 뒤늦게 손절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시죠. 그럼요. 클릭이 이제 시장 흐름을 클릭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땡땡크래프트 하는 프로게이머들 정도 돼야 그래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청산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 안 됩니다. 네,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능이 네. 있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진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손매매로 진입을 하셔도 돼요. 손매매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산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적인 손절을 가져가셔야 빠른 변동성에 대응하는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매매법이 이제 스탑 오더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지금 매수가가 유리한 가격이었던 48.40에 일어났고 반대로 손절은 어떻게 내야 되죠? 매도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매도로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주문을 미리 매수가보다 아랫라인에다가 매도를 넣는다? 이건 일반적인 주식 주문에서는 없던 기능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탑 주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방식.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손절을 나중에 떨어졌을 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주식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 빠르고 더 니즈가 크게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매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 49.00에서 매도를 하셨다. 손절도 항상 있으셔야겠죠. 15틱 위에 49.15에다가 매수로 손절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두시는 게 스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매수를 하니까 이 매도로 하면 이제 청산이라는 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외 선물은 진입과 청산이라는 용어를 좀 쓴다는 거. 네, 방향을 양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청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입과 청산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초반에 항상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매수 그리고 그 이후에 물량을 터는 거를 매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때 공매도라는 개념도 있고 공매도에 대해서 숏커버링이라는 개념도 있죠. 마찬가지로 진입도 해외 선물은 매도가 먼저 가능하고 매수가 나중에 빠져나오는 기능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매수, 매도 그냥 이렇게 단어만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새로운 물량을 넣겠다는 건지 빠져나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죠. 그래서 진입과 청산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럼 매수 진입. 그 다음에 뭐 매도를 들어가겠다. 매도 진입. 그리고 매도 물량을 만약에 털겠다. 그러면 매도 청산. 매도 물량을 털겠다 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수 물량을 털겠다 할 때는 매수 청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두 포지션 모두 진입과 청산 모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일단 그 정도 개념을 잡아가시면은 일단 해외 선물의 기본적인 거래 개념을 잡아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릭 주문창이라는 특별한 주문창이 있는데 위에 세 가지 매매를 좀 더 복합적으로 한 번에 쉽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매매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스텝을 한 번에 잡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문상 차이점, 매수, 매도 똑같이 있는데 매수, 매도 양쪽에서 각각 다 신규 진입과 청산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점. 그게 해외 선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진콜, 뭐 반대 매매, 증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트로 좀 간단히 표시를 드렸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위탁 증거금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본 증거금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해당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식과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시던 증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시든 똑같이 위탁 증거금 부분은 최근에는 5일 2,750불이죠. 예, 이렇게 고정돼서 위탁 증거금이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금이 일단 계좌에 있으시면 됩니다. 예, 이 자금이 일단 계좌에 있으시면 진입 포지션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신다면 문제가 없죠. 예,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셨으면 나중에 다시 물량을 빠져 나오신 다음에 나머지 수익금은 그대로 그냥 계좌에 있으시고 추가적 증거금을 또 넣으셔서 포지션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실을 보실 경우에는 유지 증거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 이 금액 이하로 만약에 자금이 손실을 보셔서 떨어지게 된다. 예, 지금 보시면은 5천, 4천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00불이라는 손실을 보셔가지고 4천 이하로 총 자산이 떨어지셨어요. 예, 이렇게 쭉 떨어지시면은 이때 이후로 계속 오버나잇을 하신다. 그럼 이때 마진콜이 옵니다. 마진콜이 오셔가지고 추가 증거금 입금하셔야만 위탁 증거금까지 다시 입금하셔야만 그쵸. 재거래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포지션을 그냥 손실 구간을 지속적으로 홀딩 하셔가지고 나중에 손실을 추가적으로 쭉 보신다. 유증금의 20%까지 떨어지시면 장중 로스컷, 강제청산으로 로스컷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네. 유지증거금이 이하로까지 떨어져서 마진콜이 들어올 상황이 안 생기도록 오버나잇 자체를 안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려요. 저런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런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만드셔가지고 여기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뜨리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잘못된 포지션인 상태로 손실 금액이 커지신 상태로 손실 금액만 더 늘리시는 막연한 기대감에 상승을 꿈꾸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원칙적 손절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점. 좀 먼저 그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손절을 잘 못해서 네. 많은 실패를 보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해외 선물에서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식도 다 같이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죠. 기계적 손절을 잘 하시게 되면은 사실 주식에 있어서도 더 안정적 거래를 그렇죠.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수익 청산 부분이죠. 치고 올라가서 수익 구간까지 올라갔음에도 중간에서 어디서 터셔야 되는지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탑 주문, 아까 스탑 주문 부분을 응용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차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거금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숙지하고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손익계산 부분.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두 번만 더 좀 더 사례를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마스터를 하시면은 사실 주식과 유사하게 해외 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실 거예요. 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골드 아까 제가 저항선이 있었다는 부분이 1297.9였죠. 1297.9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297.8입니다. 한 틱 내릴게요. 여기서 저항선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이점에서 매도를 치셔가지고 딱 12시까지 오늘 밤 12시요? 아니죠. 12시가 아니라 정확히 시간 알려드릴게요. 이날 장종료가 6시였습니다. 6시까지 종가 1295.0까지 끌어가셨다고 볼게요. 1295달러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주식과 똑같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1297.8이었죠. 97.8에서 지금 어디까지 끌어갔죠? 95.0입니다. 1295.0. 그럼 차이를 구해보실게요, 일단. 매도로 끌고 간 겁니다. 매도로 끌고 갔을 때. 매도로 끌고 갔을 때. 그럼 28틱 0.28이, 정확히 2.8이죠, 2.8. 2.8이고, 골드의 경우에는 한 틱이 0.1입니다.
0.1 단위로 한 호가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네. 5일보다는 큰 호가인 거죠. 그죠? 네. 네. 단위가 종목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 틱 가치에 대해서, 틱 밸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1이죠. 그럼 지금 몇 호가를 내려간 걸까요? 28호가를 내려갔겠죠. 네. 28틱이죠. 28틱이 내려간 거. 네, 28틱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매도 관점에서는 진입하고 나서 28틱의 수익을 보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골드의 한 틱 한 틱의 수익 가치가 얼마인지. 골드 한 틱 한 틱 수익 가치는 10불입니다. 10불. 5일과 똑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종목별로 어떤 틱 가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까봐 좀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10불, 혹은 6.25불, 혹은 12.5불 정도로 딱딱딱 떨어지는 딱 이 세 가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10불입니다. 그러면 10불 곱하기 28틱, 10불 곱하기 28틱 하면 280불이죠. 네. 이게 오늘장에 먹은 수익이 되시는 겁니다. 수익을 낸 80불. 부분이죠. 그죠? 네네. 이게 수익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유로까지만, 아까 저희가 토론을 나눴던 유로까지만. 포지션을 좀 함께 짚어봤던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신기하네요. 네. 한 번씩 다 한 번씩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아까 제가 유로를 네. 그 매도 관점을 좀 드렸었어요.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맞아요. 좀 떨어졌죠. 네. 8,200 정도였어요. 아까 저희가 토론을 막 하고 있을 때. 네, 맞아요. 네. 1.18200.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정말 그게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18200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정수로 네네. 딱딱딱 나눠서 네네. 얘기합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그게 오히려 네. 들으신 분한테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200이면 200 딱 네. 들어오네요. 그죠? 네. 그럼 이 00에서부터 저희 또 정수로 떨어지게 딱 1.18000. 여기까지만 딱 저 정수로 먹었다고 보겠습니다. 1.18000. 여기까지죠. 그럼 차이가 얼마일까요? 200이죠. 네. 0.00200. 200이라는 차이가 났는데 유로는 한 틱 한 틱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0.000 0이 4개 다음에 5가 하나입니다. 0.00005. 이 단위로 한 호가가 계속해서 정말 움직인다. 파워풀한 상담이십니다. 네, 라고 설명이세요. 보시면 돼요. 네. 네. 아니, 타이핑 하시는 것도 정말, 강하세요. 네네.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따다다닥 들어오시라고. 아, 네네. 귀에 이렇게 떠나닥 박히는 것 같아요. 아니, 키보드는 마이크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살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0.000 200, 200을 0.0005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간단히 딱 보시면은, 암산 잘 하시는 분들 바로 나오실 바로 거예요. 나오네. 40이죠, 40. 40개를 먹었습니다. 40호가를 먹은 겁니다. 40틱. 그죠? 이거, 이게 40틱이죠. 40틱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유로의 틱밸류, 유로 틱밸류 6.25. 해설님 맞죠? 네, 6.25. 맞습니다. 예. 6.25를 곱해서 40T.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50 정도 되겠죠? 맞나요? 네. 250 정도 됩니다. 12.5 곱하기 2하니까 250이죠. 250불의 네. 수익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네. 수익금 기준으로 나 오늘 얼마 벌었다 라는 개념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다 보면은 좀 더 바뀌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은 약간 수익률 개념인데 네. 해외 선물은 약간 수익금 개념이라는 부분 이 네.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수익률과 수익금, 이게 가장 좀 그래서 우리 특성이 해외 다른 것 선물신 같아요. 대회가 수익금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어쨌든 주식은 자산에 그냥 불리는 개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은 네, 네. 해외 선물은 진짜로 월급 벌자, 네. 월급 벌자, 오늘 일당 벌자, 주급 벌자.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의 어떤 수익을 계속 꿈꾸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해외 선물 시장이 더 적합하지 않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묻어두는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꾸준한 수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자산의 뒤에서 혼자서 불려지는 느낌이라면은 정말 해외 선물은 앞에다 두고선 트레이딩 정말 매매를 하시면서 정말 수익을 계속 벌어들여서 그날 일당을 챙기시고 그다음에 밥에
그 가족들 밥을 해먹이시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외 선물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금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것 같아요. 뭐 재테크 수단과 투자 수단은 정말 다양한데 그 특성들을 좀 10분 활용하시고 자신의 좀 전략과 맞는 잘 맞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징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마스터님이 정말 이런 기초 이론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는데 저 유튜브와 또 문자로 온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주옥 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 부분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 잡으신 게 아닌가. 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맞아요. 초보자 분들도 사실 틱 이런 거 가치를 계산을 좀 많이 안 하셨거나 아니면 거래를 많이 안 하셨다면은 빨리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 사례로 함께 도와주신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볼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님은 추세 발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네, 유튜브 통해서 남겨주셨거든요. 네, 마스터님 추세 발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추세를 신고가, 신저가를 돌파할 때랑 그리고 과거의 차트 영역대 안에 있을 때를 좀 나눠서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저가를 돌파를 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그랬죠. 예. 최근에 달러 인덱스 계속 신저가를 돌파하면서 내려갔는데 그렇죠. 이때는 사실 신저가는 그냥 두시면서 변동성만 잡아가면서 수익 구간을 길게 끌어가는 개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횡보장에 들어가서 잡혀 있을 때는 이때는 수익 공간을 설계하시는 관점으로 추세를 먹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키텍처. 네. 제가 설계라는 관점을 자주 드려요. 아까 제 5일 매수 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8.40. 네. 왜 이때 드렸느냐. 보시면은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평균 단가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25부터 54,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27부터 54네. 27부터 54라는 사이 공간에서 매집 구간이 보이고 상방 추세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따라 들어가시지 말고 위에서 다시 꺾여서 매도로 떨어질 때 이때 매도 물량들이 한 번에 일괄 청산을 하는 포인트가 아래서 매집했던 평균 단가의 매집 물량이 그죠? 매도 청산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반대로 진입 포인트로 삼아서 48.40에 진입을 들어가시고 공간 설계를 1차적으로 저항선인 48.91, 90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방식. 이런 식으로 차트가 어느 공간 안에 잡혀 있을 때는 이 공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청산으로 삼아야 되고 여기서 터닝이 나올 때는 언제고 진입 가능성이 어디에서 높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신저가, 신고가로 올라가실 때는 변동성 대응 중심으로만 추세를 잡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니, 48.40에 대해서 1부 때 이슈도 매수 관점으로 보셨잖아요, 일단. 네네. 지금 49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49.11달러예요. 그렇다면 48.40에 진입을 했다면 이거는 몇 틱을 지금 수익을 낸 건가요? 지금 70틱 좀 넘어가고 있죠. 70틱이죠. 장중 고가예요. 장중 고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주옥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고가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꼬리가 달린 부분인데 49.12달러까지 올라가네요. 전일 대비해서 0.6163%까지 좀 올라가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2시간도 안 된 그 시점 안에서 지금 수익 포인트를 좀 잡아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매수 포인트 끌어가신 분들께서는 일단 좀 저항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 위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매집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49.02에서 49.36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저항 1차 평균 단가가 49.20 정도가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끌어가시고 물량 청산을 대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 청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까지. 전략까지.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신세계 함께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 일부에서 또 크루드오일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 좀 취하신 분들이라면은 자 2부에서 이런 청산에 대한 포인트와 이후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기초
시초 교육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또 매매 그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짚어드린 이렇게 연계된 그런 교육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에이지시스템 마스터가 네. 상당히 이 방송에 강하다. 네, 방송 시간에 정말 포인트 하나 딱 잡아서 드린 게 네. 쭉간. 네, 쭉 그러죠. 올라간.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골드나 이런 부분 얘기했던 부분 유로도 맞았어요. 많이 네. 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 체질이 아니신가. 의지에서야 이 시간에 나왔는지 네.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예. 신세계 많은 시청자분들, 해외 선물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마스터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잘 지켜보고 이 계시는 것 다음 교육 같아요. 기대돼요.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뭐 그냥 이 방송만 봐도 해외 선물 거의 마스터 될 것 같은 네. 예, 약간 진정한 마스터네요. 왜냐하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네. 시간이 2부까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소감 한 말씀 드렸죠. 일단 오늘은 제가 네. 주식하시던 분들께서 정말 해외 선물을 쉽게 거래하실 수 있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본 설명들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장에 부족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다음 강의 시간이라던가 이때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 저희 시스템이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런칭을 했는데 저희 쪽 신세계 시스템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매매 포인트라던가 자세한 리딩들에 대해서 매매 원칙 부분 그리고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네. 그렇죠.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드린다는 부분. 네, 내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 들어가실 때 안정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으로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일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좀 쉬어가지만. 안 쉬었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뭐 우리가 좀 쉬는 거지 해외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이런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내일장에 또 모의 투자로 또 함께 좀 실현해 보신다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많은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다시 보기 이용을 하시고 또 이 내용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절 전날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말 2시간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와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